삶이 너무 고달픈 분들께 희망과 용기,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오늘도 시작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용기충전소 대표 현애 박회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던 강의 풀 영상을 올려봅니다. 강의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강의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따뜻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강의지만 어느 한 분에게라도 희망과 용기, 위로를 드릴 수 있다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서 강의 풀 영상을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올려봅니다. 1시간 특강이었는데 제가 그 엑기스만 줄여서 35분 정도로 편집을 했습니다. 강의 중에 이렇게 각자 적어보는,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적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프린트물이 필요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 블로그 오시면 첨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 강의는 삶이 너무 고달픈 분들께 희망과 용기,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오늘도 시작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더 힘찬 2023년이 되실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가 팍팍 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현애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거창한 것 같지만 책 한 권, 시간은 축복이었습니다라는 이 책을 한 권 썼고요. 그리고 제 맘대로 그냥 유튜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맘대로 여행 가고 싶을 때 좀 다니면서 블로그 글 쓰고 칼럼 쓰고 하는 게 취미, 그냥 휘치한 아줌마입니다. 네, 제가 그냥 스포츠학과 너무 좋아하거든요. 몇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17학번 전영일 학생한테 정말 따뜻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침에 비가 엄청 내리는 날 출근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수동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휠체어를 밀어야 되는데 우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쫙딱 맞고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 전영일 학생이 말없이 와서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아, 저 진짜 감동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와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니까 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구나, 세상이 스토피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마워서 물어보니까 해포츠학과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저는 이제 해양 스포츠학과 분들은 모두 천사이구나. 그래서 어젯밤에 천사들을 만나러 올 생각에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진짜로. 네, 이 대표 해포츠의 천사인 전영일 학생의 받은 제가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갚는다고 생각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귀한 시간을 주신 김영우 교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수님의 제안을 맨 처음 받고 맨 처음에는 정말 20대 분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 조카들이 여러분하고 하면 비슷한 연대, 뭐 대학교 3, 4학년, 사회초년생이라서 친구들한테 고민 좀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네이버 폼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제가 고민을 쭉 보니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방황했던 제 20대 때 고민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급변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니까 20대 분들이 진짜 삶이 고달프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도 거의 비슷하신가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삶이 고달픈 20대를 위한 희망 용기 메시지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건 적용하시고 제가 또 나눠드린 종이에 실행하실 수 있도록 좀 적어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제 책을 여기 사이즈로 네, 책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네, 제가 왜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요? 또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다리를 다쳐서? 네, 아닙니다. 뭐 때문에 휠체어를 타게 됐을까요? 네, 힌트 사진입니다. 네. 네, 사고는 맞는데, 네, 조금. 근데 어떤 사고인지 아마 여기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하시는 분께는 제가 선글라스인데. 네. 필요 없어, 뭐. 안타깝습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네. 아마 맞출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어이없는 사고라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주 옛날,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은 옛날일 겁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하는 길에 건물 6층 꼭대기에서 8m, 180kg,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간판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저를 덮쳤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예,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제 뭐 다리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 등에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척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척추신경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 손상은 다친 부위 아래로부터 다 마비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겨드랑이 밑으로부터 다 마비입니다. 이제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심한 좌절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마비는 감각도 없어지고 운동신경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 제일 힘든 건 이제 내부 장기, 이것도 다 감각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 깨끗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가 대소변 감각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약을 써서 하는데 내 의지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대소변 실수를 했을 땐 정말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특히 막 다 큰 처녀가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뭐 사고 얘기도 대소변 실수도 뭐 짜증은 나지만 그냥 불불 털어버리는데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그런 걸 겪을 때는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그렇게 불행의 나락으로 좌절만 하면서 있었을 때 지인이 이 책을 보내주더라고요. 장수종과 나비라는 책인데 프랑스의 유명 잡지 엘르의 잘 나가는 편집장으로 있던 장 도미니크 복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몸 전체 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왼쪽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 눈꺼풀만 깜빡여서 2년 가까이 20만 번 이상 깜빡여서 저 책을 썼답니다. 와, 상상이 나가세요? 저도 진짜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 사람의 책에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막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이 문장을 보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행복하고 또 왼쪽 눈꺼풀만 가지고도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만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웠고 물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서 부끄럽다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참 의미도 못 찾고 그런 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이제 메시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 책을 읽고 좀 마음도 두드렸고 제가 그때 사고 났을 당시 즈음에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던 할아버지와 고모부가 심장마비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니까 말 한마디,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죽은 거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살아있는 거에 조금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간판이 8m면 얼마나 커요. 그게 저를 바로 덮쳤으면 직사했죠. 근데 그게 다행히 땅에 한번 떨어지고 저를 덮치면서 제가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거에 감사를 하자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불과 9월 초였습니다. 올해 저희 막내 부모 정말 아직 건강하고 젊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후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죠? 현상사 여러분 또래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슬퍼웠습니다. 네, 제가 제 책에 있는 한 문구인데 그 종이의 첫 번째 제가 친절하게 일단 그거는 안 쓰셔도 될 만큼 글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언젠가
나의 한숨의 가루가 되어 흔적도 없이 떠날 세상이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우리가 아름다운 건 살아있다는 그 의미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의지대로 안 돼요. 물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살을 하면 안 되겠죠. 살아있으면 어쨌든 살아있어. 그리고 이 살아있는 거에 감사를 하게 되면 다른 것도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랑 사는 거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제가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 경험에 비춰서 좀 말씀드릴게요. 장 도미니크 보비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킷리스트를 여러 분 나이 때 작성을 했었어요. 그 버킷리스트 작성했던 것 중에 죽기 전까지 책 10권 쓰기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20대 때 쓴 버킷리스트를 작년 초에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 거의 20년이 넘어서야 이 책 한 권 겨우 쓰는 거를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쓰고 블로그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글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말로 하고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글을 쓰잖아요. 글로 쓰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 100개를 썼다.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내가 뭘 이뤘지 하고 돌아보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 쓰세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빠르게 10개 다 못 채우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조금 황당하고 거창하고 약간 엉뚱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기 전까지 내가 이것 중에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쓰시면서 천천히 들으세요. 제가 이제 그 장 도미니크 보비 덕분에 이제 책을 쓰고 내면서 한 1년 6개월 걸렸어요. 작년 초에 제 20대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고 1년 6개월 동안 욕창이랑 통증을 좀 견뎌가며 글을 쓰고 책 출간하기까지 그렇게 걸렸는데 책이 반짝 한 2주는 베스트셀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2세를 찍기도 했고요.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맨 처음에는 한낱 장애인 수빈 줄 알았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와 진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시련은 오죠. 힘든 일은 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시련을 좀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거 그리고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한 얘기도 좀 담았고 여행을 통해 또 배운 거 그리고 맨 마지막 챕터에는 제가 이 몸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지금 아이도 둘을 낳았거든요. 낳은 지 됐지만 네, 그렇게 해서 가족과도 맨 처음에는 힘들고 불화가 있었는데 그런 걸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얘기들 오늘 얘기하는 거에 몇 배를 다 책에 담았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책이 있고 제가 유튜브, 블로그 지금 책 이런 거에서 누가 보든 말든 하는 건 그냥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시면 좋겠다 생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쓰기가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좀 시간 되실 때 써보셔도 되고 한 1, 2분 더 드릴게요. 맞아. 쓰실 분 드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도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쓰시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다 못 쓰시더라도 차후에 10개, 50개, 100개까지도 나중에 한번 세워보세요. 버킷리스트 정말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네, 제가 17살에 다쳐서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장애인으로 살아서 그 얘기를 다 오늘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음에 감사하자라고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재수련 실수하면 좌절하고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또 용기 내서 친구들하고 식당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옛날 나 때는 식당 주인이 휘젓하다 못 들어오게 한 적 많았거든요. 저 실제로 근데 사실 얼마 전에도 겪었어요. 기사식당 갔는데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휘젓한다고.
네, 그런 것들을 겪으면 또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극복한 듯 했다가도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진짜 내 생각 마음을 바꾸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좌절할 때마다 이번 생각 틀렸어. 이번 생각 망한 인생이야 라고도 느꼈는데 마음가짐 바꾸니까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인데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네. 그 중에서 제가 일단 느끼는 부분은 부모님, 남편, 아이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저에 대한 기대가 확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 엄마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수십 개의 온갖 학원을 다녔거든요. 심지어 무슨 뭐 주사, 미술, 피아노 이런 거는 다 말할 것도 없고 가야금도 배웠고요. 저 장구도 배우러 다녔고요. 막 하여튼 희한한 것도 많이 다 시켰어요. 그리고 반에서 1등을 해도 1등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1등을 해도 칭찬 한 번 못 들었고 반에서 15등으로 떨어졌을 땐 제 불멍하고 싹 다 쫓겨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부산교대 수석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교사하신 분이라 엄마 성에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저희 엄마가 제가 생사를 오가고 중증 장애인 됐는데 어떤 기대가 남아있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만 다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치고 난 뒤부터는 제가 뭘 하든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 해주는 거예요. 그 저희 남편이요. 저희 남편 제가 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대치가 낮아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집안 살림의 육아를 대부분 해요. 저한테 뭔가 바라지 않고.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 제가 연년생 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엄마를 보고 자랐으니까 엄마가 못해준다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스스로 하는 게 많거든요. 6살, 7살 때는 어린이집부터 그냥 걸어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아침에 안 깨웁니다. 저는 안 깨우고 식탁에 그냥 아침에 먹을 거만 좀 챙겨놓으면 알아서 알람 듣고 일어나서 밥 먹고 알아서 학교 챙겨가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휠체어 타니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외에도 네, 좋은 점, 휠체어 타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 퀴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조금만 밝게 웃고 하면 되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만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걸 봐주고. 그리고 저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좀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만 밝게 먼저 해도 저 사람 몸이 불편한데 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봐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휠체어 타고도 좋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휠체어 타는 걸 상상해보지 않으셨을 거니까 휠체어 타면 좋은 점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자신의 그 두 번째 제가 큰 종이에 내 생각 마음가짐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위에 넣어주시고 밑에는 자신의 단점, 뭐 부정적 상황 그런 걸 장점으로 한번 바꿔보는 걸 적어보실게요. 네, 쓰시면서 들어보세요. 휠체어 타고 좋은 점.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선별진료소 코로나 심할 때 검사하러 갖다 쳐보세요. 대기줄이 길어요. 여러분 서서 뭐 몇 시간도 대기하셔야 되죠. 저는 의자 항상 들고 다닙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어디서나. 그리고요. 장애인 복지 혜택 뭐 옛날에는 안 좋았지만 점점 나아졌고 지금 부족한 건 있지만 도로 통행료 다 무료거나 반값입니다. 전기세 할인해주죠. 차 같은 거 살 때도 취등급세 다 면제해주고요. 그 외에도 뭐 할인 받는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비행기 제일 먼저 탑니다. 그리고 앞에 이루자서 공짜로 태워줍니다. 그런 것들 낱낱이 생각해보면 참 제가 그 중증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지금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것도 특혜죠. 저는 그런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휠체어를 타니까 살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고 유튜브도 저는 누구가 가질 수 없는 컨텐츠를 가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쉽게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좋은 점은 인생은 진짜 동전의 앞문명처럼 뒤집어 보면 장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일도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러면 휠체어 타고 좋은 점 이런 거 써보셔도 되고 뭐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서 써보셔도 돼요. 근데 자꾸 좋은 면을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네, 제가 지금 PPT 화면을 모르고 이거 안 넘겼었는데 날씨가 아무리 화창하고 좋아도 우울할 수 있는 건 우울할 수 있고 아무리 흐리고 굳은 날씨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날씨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장단점이 다 있다. 그리고 늘 좋은 면을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치고 나니까 거동이 완전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빚을 내서 제 20살 때 차를 사주셨어요. 차가 생기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기름값만 모이면 이제 돌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여행도 좋아하고. 근데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20만 원 갖고는 기름값이 턱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어야죠. 진짜 기름값만 모이길 바라며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뭐 식당 서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노가다 막일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건 다 했어요. 도로변에 후적풍이 앉아서 차 지나간 차 대수 세는 거, 교통량 조사 아르바이트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설문지, 제가 대구에서 대학 나왔거든요. 설문지 들고 대구 동성로 3점을 직접 가서 설문지 좀 해주세요, 설문지 좀 해주세요.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벨 눌러서 화장품 방문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고 판매 딜러도 했는데 한 대도 못 팔았어요. 뭐 그런 것도 무모하지만 도전해봤었고, 그 외에도 제가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 과외라든가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광고 올리는 거, 홈페이지 제작 뭐 이런 거 아르바이트 제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냥 다 했어요. 기름값을 벌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0대가 돼서는 그때도 여행 가는 게 저는 지금도 그런데 거의 일의 목표입니다.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아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일 좀 하다가 돈 좀 한 2, 300 모이면 여행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 없이 그때도 이제 컴퓨터 전공이니까 컴퓨터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교육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장애인 체육회라든가 누가 해볼래 하는 거절하지 않고 싹 다 했고요. 그리고 구인 광고 같은 걸 늘 찾아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이력서는 5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휠체어 타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많이 했고, 초중등 애들 영어 가르치는 것도 해봤었고요. 휠체어 타고 막 판서하고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했거든요. 독립을 했는데 휠체어 타고 혼자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집안일도 하니까 해주고요. 좀 느려서 그렇지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막상 해보면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중증장애인도 하는데 여러분이 못할 게 없죠. 막상 하면 진짜 다 별거 아닌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진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막무가내 했던 일이라도 인생의 밑거름이 다 됩니다. 시간 낭비되는 일은 다 없더라고요. 다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든 배우고 뭐든 닥친 대로 해보세요. 이거 해석 되시죠? 나띵을 하면 나띵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하세요. 뭐든 하면 얻는 게 있고, 네, 여러분께 밑거름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20대, 30대 때 이제 스턴 방황하고 이랬다 저 이랬다. 저는 일도 기껏 들어갔는데 자신감주라고 3천원 지나 파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더 견디다가 우리가 때려치고 돈 좀 모이면 여행 가면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 여행이 저를 정말 성장하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 여행도 차 운전하면서 정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 많이 다녔는데, 특히 해외여행이 좋다고 느끼는 건 완전 새로운 것 같아요. 그 낯선 곳에 가서 힘든 일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거를 혼자 해결해 나가면 내 내면의 힘이 굳건하게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계속 생겨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처음 갔던 여행이 홍콩이었는데, 네, 여기서 마지막 팁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여행 가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짐이에요, 짐.
휠체어를 밀어야 하니까 캐리어를 끌 수도 없죠. 가방을 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갔던 홍콩 여행에서는 여기 휠체어 뒤에 지금도 가방을 하나 걸고 있는데 가방 2개를 걸고 허벅지에 요만한 가방 하나 얹히고 목에 2개 걸고 그렇게 다녔어요. 휠체어를 들고. 네, 그랬는데 그 홍콩 여행에서 제가 혼자 멘탈 그때 영어 진짜 못했거든요. 한 번도 못했어요. 가서 어떻게 도와달라 하지 막 한참을 고민만 하고 있다가 조심스레 헬프미 했더니 거기 있던 남자분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버스를 태워주기도 하고 처음 한 번이 진짜 말 때리기 힘들지 그 뒤부터는 그냥 씩씩하게 씩씩하게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는데 짐을 그렇게 걸고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홍콩은 또 마침 7월에 갔거든요. 너무 더운데 나 습도가 80도예요. 온몸을 휘감는 더위에 얼굴이 많이 아니니까 도와달라고 아니면 길 물어보고 이러는데 다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혼자 막 그렇게 이제 택시 같은 거 안 타고 다니면서 대중교통 타고 하는데 와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온 건가 이렇게 거짓 취급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걸 겪었어요. 마지막 날은 디카도 잃어버리고 그다음 마카오 공항으로 가는 배도 놓쳤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놓칠 뻔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한국에는 집에 잘 왔거든요. 고작 3박 4일 여행했어요. 근데 제 자신감은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막 쿵쿵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권하고 싶은 게 혼자 여행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아예 낯선 곳으로 가서 스스로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 여행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그 뒤로는 혼자 뭐 가족들과 지인과 뭐 이렇게 해서 24번의 해외 여행으로 한 20개국을 했고요. 다른 영상 제가 이제 그 뒤로 여행 다녔던 거 그 사진을 잠깐 보실게요. 교육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이 하필처럼 하반신 마비인 제가 혼자 가서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패러글라이딩도 해봤거든요. 네, 그게 제가 TV에 잠깐 나왔던 건데 이거 잠깐만 보실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니까 괜찮다고는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고 이를 아물었습니다. 독학으로 검사 소식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기부터 무작정 여행길을 오갔죠. 휠체어를 탔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죠. How was it? I cannot forgive you. 하고 나니까 제 자신감은 이 정도로 강성이 있는 거죠. 혼자 해냈다는 그 답과. 그래서 그 혼자 여행을 하고 온 뒤에 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제가 더 성숙해진 게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혼자 여행이든 뭔가 해냈다는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이제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내 마음속에 내면의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 꼭 많이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드렸듯이 몸의 3분의 2가 마비인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여자도 하는데 여러분이 못할 게 없죠. 패기와 열정 젊음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비교는 안 좋은 거라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세 한탄하고 자책하고 그러면 비교의 부정교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 됐는데 왜 나랑 못해? 이렇게 마음먹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교의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제 얘기를 듣고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5가지만 마지막에 한번 적어보시는데요. 아까 버킷리스트랑은 좀 다릅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까지 내가 그냥 아주 좀 막연히라도 하고 싶은 일 적는 거고 지금 적는 건 최근에 아니면 뭐 해볼까 싶다가도 두려워서 아니 무서워서 아니 뭐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일들을 좀 빠르게 적어서 해보자는 의미로 적는 겁니다. 생각보다 망설이고 못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고 빨리 해버리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3번에는 막상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막상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뤘던 거 적었으니까 이루시기를 제가 실행을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얘기. 제 친구 한 명이 대기업에 15년째 다니고 뭐 과장 정도로 있는 데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상사하고 불화도 심하고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도 치고 올라오니까 압박감도 심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진짜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온몸이 아픈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 그만둬라. 그만두고 네 몸 멀쩡하고 능력 있는데 못할 거 뭐 있냐. 그냥 다른 일 찾아보고 하면 되지. 저는 좀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자기가 거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한계에 좀 다다랐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에 이제 일을 그만뒀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나갖고 나 이제 제주 여행 갈 거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할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요즘은 대기업, 공무원, 안정된 직장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매달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 오면서 그런데 가고 싶으면 그냥 바로 예약해버리거든요. 인생 뭐 있나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단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도 지금 해외를 한 3년 넘게는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작년 5월, 6월에는 저희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이 좀 남아있어서 그걸 쓰고 제주 한 달 살기 갔다 왔고 작년에는 제주만 4번을 갔던 것 같아요. 몇 번 며칠 가고 싶으면 그냥 가니까. 그리고 울릉도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거제, 통영, 인천, 경기도, 경주 그런 식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일단 가고 봅니다. 전 다른 사람을 좀 비웃는데 전 너무 준비 안 하거든요. 돈 없어요 별로. 근데 조금만 모이면 여행이 가고 싶어서 제가 미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최근에 겪은 일인데 흔적한 제 아는 친한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폐혈증으로 죽었거든요. 진짜 제가 너무 아끼던 동생이라 많이 울고 지금도 좋게 생각하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근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랑질인가 모르겠네요. 내년 1월 말에 저희 애들이랑 저랑 사이판 한 달 살게 하려고 항공권이랑 렌트카 숙소는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인생에 정답이 없지 않나요? 내가 사는 거 내가 하는 게 정답이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았던 20대 여자에게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하라해서 공부했고 들어가라는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엄마가 손벌레 보고 결혼하라는 남자를 결혼하고 근데 그 남자랑 이혼 위기에 처하니까 엄마에 대한 원망밖에 나는 것 같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20대 30대 진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이 일하다 저 일하다 여행 다니고 그게 다지만 제 20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후회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경험이 많다는 얘기도 좀 듣고 정말 즐겁게 살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실패가 있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를 해도요, 내가 원해서 했으니까 견디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은 정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적어도 힘들지 않고,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생기면 남한테 피해가 안 되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일이든 그냥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서 후회한 일보다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그냥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종이의 맨 밑에 탑원에 인생 뭐 있나 일단 하고 보자 한번 써보시겠어요? 제가 인생 뭐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생 막 달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진짜 마지막 마음입니다. 네, 저는 인생 뭐 있나?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은 일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인생 뭐 있나? 아직껏 뭐든 해보면 되는 거고 해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네, 인생 뭐 있나?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만 만나서 내 인생도 좋아지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뿐입니다. 네, 더 행복해질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